여러분들이 알쏭달쏭한 그런 어떤 의학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풀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락터 이재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논란이 많은 그 폐경 이후의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주변에 막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어떤 분들은 뭐 먹어야 된다, 어떤 분들은 먹으면 안 걸린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많은데 제가 이제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복잡하게 나오게 됐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일단 폐경이나 갱년기에 접어드시면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안면 홍조,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열이 확 났다가 또는 뭐 땀이 난다든지 또는 그 무드 체인지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우울해진다든지 옆에 있는 뭐 신랑이 미워 보인다든지 뭐 등등 그런 감정적인 기복이 생길 수도 있고, 그거 말고도 뼈가 약화되고 체지방은 복부나 중앙 쪽으로 이렇게 살이 찌면서 팔 다리는 또 가늘어지는, 그 근육량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부 비만이 생기면서 팔 다리는 가늘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 뿐만 아니라 등등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이제 생기게 되죠. 자, 그럴 때 이제 병원에 오셔서 이제 담당 선생님, 의사 선생님하고 산부인과 선생님하고 만나게 되죠. 그러면 진단은 어떻게 하느냐? 보통 우리가 초음파로 진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초음파를 물론 이제 자궁이나 난소나 이런 뭐 그 유방이나 이런 쪽에 확인을 해보겠지만 그걸로 확인하는 것은 아니고 호르몬 검사, 즉 뭐 난포자국 호르몬이라든지 또는 에스트로겐이라든지 이런 호르몬 검사를 해서 의사들이 이분이 이제 드디어 갱년기다, 폐경기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호르몬 치료, 그러니까 갱년기나 폐경기 때 호르몬 치료 역사는 꽤나 오래됐습니다. 이게 뭐 1, 20년 된 게 아니고 그보다 훨씬 이전에,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600만 불의 사나이라든지 소모즈라든지 뭐 이런 외국 미드 영화 같은 것들을 보면 아침에 보통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들이 입에 털어넣는 게 있습니다. 약인데 그 사람들은 이제 병원을 접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자기 몸을 굉장히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평상시에 건강 관리를 많이 하죠. 여자들이, 나이 든 여자분들이 입에 넣는 것은 호르몬 제고, 그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 제고, 남자분들이 입에 넣는 것은 저용량의 아스피린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 여자분들이 서양에서 이제 폐경 갱년기 이후에 호르몬 치료를 하셨는데 2002년 우리가 한일 월드컵이 한창일 때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하나의 논문이 발표가 됩니다. 그 논문이 뭐냐면 폐경 이후에 여자분들에게 에스트로겐을 투여를 했더니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서 유방암이 발생률이 높았다 라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보고가 있고 난 이후에 이제 전 세계가 난리가 난 거죠. 쉽게 설명드리면 지금까지 잘 먹었던 에스트로겐을 먹은 이후에 내가 유방암에 걸릴 수가 있다, 당장 약을 끊게 되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산부인과에서 호르몬 대체요법을 시행하셨던 갱년기, 폐경기 이후 여성분들의 60%가 호르몬을 투여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처방전을 받지 않으시고 대신에 뭐 우리가 뭐 승마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다른 보조적인 치료, 요즘도 많이 나오고 있죠. 여러 가지 이제 보조적인 호르몬제 치료, 달마지라든지 백수호라든지 안 그러면 회라민 Q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보존적인 어떤 호르몬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 쪽으로 넘어가게 되셨죠. 그런데 그게 이제 정확한 용량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또는 효과를 보시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하지만 어쨌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자궁을 적출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에스트로겐을 투여를 했는데 10,000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유방암 발생률이 오히려 투여하지 않은 군에 비해서 낮게 나왔습니다. 자, 제가 앞전에 2002년도 때 유방암 발생률이 높다고 나왔는데 그 9년 사이에 다시 조사를 했는데 더 많은 숫자를 조사를 했죠. 그랬는데
유방암 발생률이 오히려 낮게 나왔단 말이죠. 이 상반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제 혼란이 극에 달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호르몬제를 이전에 드시고 계셨던 분들, 끊었던 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호르몬제를 먹어야 되는 거냐, 먹지 말아야 되는 거냐에 대해서 이제 혼란이 가중이 되기 시작한 거죠. 결론적으로 제가 이야기 드리면 지금 현재 산부인과 학회나 산부인과 학회나 세계보건기구나 뭐 FDA나 이런 데 공고사항을 보면 갱년기나 폐경기 이후에 호르몬 대체요법은 꼭 필요하다. 그리고 그 대체요법이 시작이 빠르면 빠를수록 여러 가지 질병에 이완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골다공증, 여러분 대표적으로 호르몬제 드시면은 우리가 이제 갱년기나 폐경기 이후에 뼈에서 계속 칼슘이 빠져나가면서 골다공증이 심화가 되죠. 그런데 이제 호르몬을 드시게 되면은 골다공증이 예방이 됩니다. 네, 그 대부분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우려했던 게 뭐냐면 2002년도에서 2012년도 그 논문이 발표되기 그 사이 9년 동안에 호르몬제를 먹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호르몬제를 먹지 않았던 갱년기 폐경기 이후에 여성분들이 그 이후에 다발성 골절이나 또는 뭐 대퇴부 골절이나 여러 가지 이제 뼈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더 많이 발생이 되는 상황이 이제 돼버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뼈를 갖다 튼튼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역할. 또 하나는 이제 그 혈관. 우리가 보통 갱년기나 폐경기가 되면 혈관이 노화가 빨리 됩니다. 그래서 이 혈관이 노화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심장병이라든지 뭐 뇌출혈이나 뇌일혈이나 뭐 이런 것들이 폐경기, 갱년기 이후에 호르몬 제제를 빨리 투여하신 군에서 좀 작게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호르몬제를 먹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 논란이 있는데 최소한 만 60세 정도까지는 꼭 먹어야 된다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보통 폐경이 이제 51세 정도에 오시니까 한 10년 정도는 드시는 게 좋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드시는 것은 우리가 연령의 제한을 두지 말자라는 쪽으로 산부인과에서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에스트로겐이라는 이 호르몬제를 드셨을 때 뭐 유방암이나 자궁내막암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제 먹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들이 너무나 팽배해져 있고, 그리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에스트로겐만 복용을 하셨을 때는 질출혈이나 또는 자궁내막암이 증가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된 게 에스트로겐에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을 같이 접합을 해서 그것을 같이 투여를 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자궁내막암이 감소를 하더라. 그렇게 해서 그런 제제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그 제제조차도 이제 좀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몸에 이제 먹었을 때 들어가면 유방이나 자궁 쪽으로는 에스트로겐이 작용을 하지 않고 우리 심혈관계나 이런 쪽, 그러니까 뼈나 혈관 쪽으로는 에스트로겐이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약제들이 또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면, 자, 결론을 제가 내드리겠습니다. 에스트로겐을 먹었을 때 갱년기 폐경기 이후에 유방암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근데 그 보고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 유방암이 설사 약간 증가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마신 커피 있죠. 커피를 드시면 유방암이 약간 증가하거든요. 아주 미미하게. 그 정도의 수준일 것이다. 그래서 에스트로겐은 유방암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진 않다 라고 제가 결론을 내드리고, 그리고 에스트로겐이 자궁내막암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에스트로겐이 자궁내막에 작용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호르몬제들이 지금 많이 개발되어 있고, 심지어는 에스트로겐 자체가 유방 쪽에도 전달이 되지 않도록 하는 약제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갱년기나 폐경기 이후에 호르몬 투여를 사실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당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하신 이후에, 물론 이제 호르몬제를 먹지 말아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이전에 유방암 걸렸다든지 자궁암이 걸렸다든지 또는 뭐 간이 지금 굉장히 안 좋아서 문제가 있는데 뭐 이런 분들은 사실은 드실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 제외하고 이제 쭉 검사를 하신 다음에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사실은 호르몬제를 투여를 하시는 게 이제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100세 시대니까 70과 80, 90 이렇게 되셨을 때 건강이 드셨던 분과 안 드셨던 분의 차이가 현격하게 나니까 뭐 저는 갱년기나 배행기 이후에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잘 선택을 하셔서 호르몬제 투여를 꼭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